그 올해 정의연 사건 그리고 고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여가부의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소극적 태도로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 여가부 장관 경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임자가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여가부 폐지론이 좀 나오고 있고 본인이 지금 그 전임 물론 뭐 장관이 임명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종호 그 장관의 이러한 그 장관으로서 역할 뭐 이런 것을 또 이어받을 부분은 이어받아야 되고 또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연히 본인이 원인 파악이 필요한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여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관님, 역할. 예. 소신이 없어 보이세요. 아니, 말 좀 말씀드리려고 크게 합니다. 해주십시오. 예. 그 여가부의 역할이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기능과 목표가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들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또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임자 대신 제가 내정이 된 이유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아니 경질 이유를 여쭤봤어요. 경질 이유. 경질 이유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기대 부응 못했죠. 가장 결정적으로 예. 그 내년에 치러지는 그 최소한의 예산이 838억이 드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전 국민이 성인지의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런 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질 이유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앞서 보궐선거의 이유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금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장관의 소신을 지금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권력형 성범죄 사건입니다. 예. 가해자는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이 맞죠? 오거돈 시장께서는 어쨌든 본인의 그것 잘못을 시인하셨고, 그다음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장관님, 권력형 성범죄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가해자가 다시 일단 한번 사망하신 소신을 사건이어서 네? 사망한 사건이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사망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때렸다는 사람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정욱 여가부 장관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못했습니다. 예. 왜 그 소신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지금 반복을 하고 계세요. 과연 여가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제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이런 소신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겠죠. 그에 관해서는 뭐 원인을 제공한 그런 그 사람이나 어떤 집단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선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권력형 성범죄이고 그 두 분의 그것이 결국은 지금 유발된- 공맥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면 당연히 이것은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를 한 분들이 제공하신 거 아니에요? 예. 왜 그 말씀을 왜 못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상황에는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신을 책임이 보여주시는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소신을 제 예. 업무와 관련해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7월 10일입니다. 오 시장 사건 4월 23일입니다. 아직까지 진상은 소상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2차 가해가 오히려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막강한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조치들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그쪽이 훨씬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한 예를 들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5일간의 서울시장으로 치른 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 성폭력 3당소의 입장문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5일간의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 모집, 업적을 기리는 장, 시민 조문서 설치를 만료하고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가 이것을 들어하는 책임을 사라지게 하는 흐름에 반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 박원순 시장 사망 후에 서울시의 이런 조치가 피해자를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데 분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그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휴직 상태이고 시설에서 지내면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가부는 피해 여성을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하고 피해자를 편에 서주지 못했습니다. 여가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피해자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것이 사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 권한 밖이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흡한 것이 있다고 많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